챕터 5 옵션의 두 얼굴. 월급의 일부를 자동으로 투자펀드에 적립하고 나중에 찾아 쓸 수 있게 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가입하기로 결정한다면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옵션이 주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게다가 각종 세금 혜택, 회사의 지원 등 이로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이런 매력에 비해서 왜 퇴직연금은 인기가 없을까? 혹시 지나치게 많은 옵션들이 알게 모르게 가입자의 의욕을 꺾는 것은 아닐까? 행동과학자 슈나 이엔가르의 연구팀은 이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우선 거의 80만 명에 가까운 직원을 위해 일정액을 부담하는 회사의 퇴직연금 프로그램을 분석한 후 제공되는 옵션의 가지수에 따라 참여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 옵션의 가지수가 많을수록 직원들의 프로그램에 가입할 가능성은 더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펀드의 수가 10개씩 늘어날 때마다 참여율은 거의 2%씩 떨어졌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펀드 종류를 두 가지만 제시할 경우 참여율이 약 75%였지만 펀드를 59가지 제시할 경우에는 참여율이 약 60%까지 떨어졌다. 이엔가르와 동료 사회과학자 마크 래퍼는 너무 많은 선택권을 주는 것의 역효과가 다른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도 실험해 보았다. 연구팀은 고급 슈퍼마켓에 시식대를 설치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 제조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종류의 잼을 맛보게 했다. 맛의 가지수를 두 경우로 나눠 진행을 했는데, 즉 어떤 경우에는 6가지 맛을 제시했고 또 다른 경우에는 24가지의 맛을 제시했다. 그 결과 두 조건 사이에는 뚜렷하고도 놀라운 차이가 발견되었다. 선택할 잼이 많은 경우에는 시식대 앞에 온 사람들 중 3%만이 잼을 구입했다. 반면 잼의 가지수가 적은 경우에는 시식대 앞에 온 사람들 중 30%가 잼을 구입했다. 이렇듯 매출이 10배나 차이 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연구팀의 의견으로는 선택할 것이 너무 많을 때 소비자들은 의사결정 과정을 힘들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아마 그 많은 옵션을 구별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는 제품에 대한 동기와 흥미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퇴직연금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많은 옵션과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언제나 나쁘다는 뜻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밴쿠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중 하나인 라카사 젤리또의 예를 살펴보자. 이 가게는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5만 가지 종류의 젤라또, 아이스크림, 셔벗을 제공한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맛들도 부지기수다. 이 가게는 1982년 밴쿠버 상업 중심지에서 스포츠 앤 피자 바라는 간판으로 시작했는데, 현재 매장 주인 빈스 위세오의 말 맞다나 아이스크림의 원더랜드라고 불릴 만한 수준으로 성장했다. 가게 안에 들어온 손님들은 200가지가 넘는 맛들의 향연을 보게 된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야생 아스파라거스, 무화과, 아몬드, 숙성한 발사믹 식초, 멕시코 후추, 마늘, 로즈마리, 민들레, 카레 맛 등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연구 결과만을 생각한다면 라카사 젤라또는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0가지가 넘는 맛의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 가게의 주인은 고객들에게 선택권을 많이 줄수록 사업이 더 잘 될 것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 그의 생각이 옳은 것도 같다. 우선 다양한 맛을 구비했다는 점은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었다. 즉 다양한 옵션은 이 가게만의 차별점이 되었다. 그 다음으로 이 가게에 오는 손님들은 대다수 자신이 시도해보고 싶은 맛을 시식하고 고르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음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옵션의 수를 극대화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만족시켜줄 가게나 회사를 찾아다니는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잠재 고객들로 하여금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중에서 원하는 것을 고를 기회를 말 그대로 맛보게 할 수 있는 운 좋은 회사는 거의 없다. 대신에 잠재 고객들은 자기 앞에 놓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살펴보기 전까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 즉 회사가 쓸데없이 제품을 다양하게 만들어 시장을 부풀리면 매출 감소는 물론 이익 실현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그 대신 자사의 제품군을 검토해 본 다음
중복되거나 이기가 덜한 품목을 정리하면 고객이 그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고픈 마음이 들도록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 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소비재를 만들어 파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다. 최근 들어 그들 또한 옵션의 수를 줄이고 간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혹은 쓸데없이 종류만 많다는 고객들의 점잖은 지적에 반한 반작용으로 그런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옵션의 수를 줄여 재미를 본 기업들 중 하나가 바로 P&G다. 이 회사는 세탁용 세제부터 처방전에 필요한 약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류의 제품을 만든다. P&G가 자사의 인기 제품인 헤드앤숄더 샴푸의 가지수를 무려 26개에서 겨우 15개로 줄이자 눈 깜짝할 새에 매출이 10% 증가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한 가지 제품을 다양한 버전으로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처음에는 옵션의 수를 줄이는 일이 상식과 직관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품에 대한 관심을 최대한 끌고 싶다면 이 기법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고객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면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재고를 보관하는 공간이 넓어지고 원자재 구입비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제품군 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마케팅과 포스에 들어가는 자원도 줄어든다. 제품군의 범위를 검토해보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본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고객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모르는 고객은 어느 분야에 속할까? 우리가 제공하는 옵션의 가지수 때문에 고객들이 다른 회사를 기웃거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연구의 교훈은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아이들이 읽고 싶은 책을 고르라거나 저녁에 뭘 먹고 싶은지 정하라고 할 때 선택안이 너무 많으면 부담만 주게 되고 의욕만 꺾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다양성은 삶의 조미료라는 말도 있지만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다양성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 조미료처럼 음식 맛을 망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